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정착 생활과 농경을 시작한 땡땡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정착 이제 생활과 농경을 했으니까 이 시대는 뭐 신석기 시대 이런 걸 알 수 있죠. 비파형 동검은 정동기고 용고 같은 경우에는 부여에서 이제 행사를 했었죠. 용도전은 철기 시대고 철제 무기 마찬가지고 갈돌과 갈판이 신석기 때니까 5번. 가하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하의 수도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 적혀 있죠. 보시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 령왕릉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니까 가하 같은 경우에는 백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힌트 또한 한성에서 웅진으로 지금 수도를 옮겼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백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고 마한을 정복하였다. 자,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죠. 그래서 마한을 정복한 게 백제국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 자, 가고제도를 시행한 것은 이제 고려, 강개토 대항명비를 건립한 것은 고구려고, 그다음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꾼 거는 고려시대 말. 근데 뭐 성균관도 조선도 포함되니까 고려 이제 조선이 되겠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대주영이 세운 국가인 발해죠, 발해. 발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소주제 3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남별 삼별초 대모항쟁은 고려고 강해군과 중립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이 나와야겠죠. 병란도와 국제무역도 고려고 병자호란 조선, 신라도와 통일신라와의 교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명령을 내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가인은 몇 해 전 호복을 먹고 변발을 풀기를 바라는 건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원이 쇠퇴해졌자 옛 땅을 되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항상 총광부를 탄환하도록 하라.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의 공민왕 말하는 거죠. 그럼 공민왕에 관한 업적 옳은 것은 사군육진 세종이고 경국대전에 대한 편찬은 이제 그 세조가 되는 거죠. 편찬한 것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 축조는 뭐 현종 고려시대의 현종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반원자조 정책 정답 4번이죠. 봉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폐단을 극복한 이제 왕은 조선의 영조와 종조죠. 그러니까 4번. 세조께서 창업하신 초기의 일부 신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얻거나 혹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을 제물로 사서 땡땡으로 삼았습니다. 강종 때 이르러 땡땡들은 안검하여 땡땡 신분 뭡니까 가는 노비 말하는 거죠. 노비에 관한 이제 설명을 옳은 것은 매매 상속 증여 맞고 요양소에서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요양소에서 향리의 비리를 감찰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살림 세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정답은 일단은 뭐 1번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니까. 귀족과 양민의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은 중인이고 개경에 거주하여 음서와 공금전 혜택을 누렸다. 이거는 문벌 귀족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약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중대사에 논의하였다. 그러니까 육두품 세력이 아니라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진골 세력들이 되겠죠. 뭐 정답은 1번. 그다음에 다음 건의 내용에 반영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희재가 남경 천도를 건의하기를 도선의 비기를 따르면 개경의 지기가 세력한 뒤에 도읍을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가 송악산의 지세가 100년 기한에 어찌 들지 않으랴 온 세상에 신령한 물고기가 한강에 모이니 국군이 번창하리라고 했습니다. 실로 한강의 북쪽은 대단히 명당이니 이곳을 천도하여 이제 왕조에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경이 이제 세력하고 지금 실로 한강의 북쪽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알다시피 남경 즉 서울 말하는 거죠. 서울. 서울로 가야 한다. 이 사상 같은 경우 풍수지리설 말하는 거거든요. 그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면은 이제 몇 총의 성형청도 운동이 나오겠죠. 정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나 7번 밑줄친 기역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지난 가보년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1회 한 해 6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시행토록 하야 하는데 이때 이후로 대부분의 일이 6조로 넘어가 의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승을
임용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니 이를 시정하도록 하라. 자, 이게 한마디로 6조에서 왕으로 바로 가는 6조 직계제가 계속적으로 태종 때 시행됐는데 이것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 6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로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이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겠죠. 아마 이 왕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세종을 하는 거겠죠. 밑줄 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 자, 곡물을 방납하는 폐단이 날로 심해져 각 거울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도 방납인들이 먼저 대신 납부합니다. 자, 방납에 대한 폐단이 나왔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강해군 때 대동법이 나왔다. 라고 나와야겠죠. 근데 대놓고 대동법이란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동법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이제 찾아야겠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호포제 말하는 거고, 관리에게 전지와 시제는 전시까지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것은 이제 신문왕 때, 신라의 신문왕 때 시행했던 정책이고, 토산물 대신에 쌀, 배 등을 징수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주에게 결작으로 한결당 쌀 2두. 결작을 이제 부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4번. 9번. 밑줄 친 이왕의 업적을 옳은 것은 보면은 이것은 규장각의 초계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자, 초계 문신, 정약용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거 보면은 이제 뽑힌 거니까 이왕 같은 경우에 정조 말하는 거죠. 정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담백전을 발행한 것은 이제 흥성대원군 때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수원 하성을 건설했다는 게 정답 3번이 된 거죠. 사신간 제도와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 태조 때, 교기국조선은 조선 고종 때니까 3번.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이것은 땡땡땡이 국가로부터 공명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땡땡땡은 공명첩을 구입하여 가산대부라는 간품과 군역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자, 이 내용이 이것은 조선이 국가로 아니다, 땡땡땡이 조선이 아니라 공명첩이라는 것과 납속책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후기 때 신분제에 대한 동료가 나와야 하니까 저 신분제의 동료 바로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공명첩과 뭐 이런 납속책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제가 동료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 가하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 책은 김옥균, 방경효 등 급진 기합파가 일으킨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갑신정변 말하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뭐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훈련 동안 해체된 것은 이제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거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의 구실로 발행된 것은 신미양요, 우정청구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던 게 갑신정변이죠.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인 학생이 사실상 이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간회가 개입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조총 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이 원인이 된 것은 1882년도에 있었던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3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구 관문사에 서상돈이 담배를 끄는 돈으로 성금을 모아 1300만원의 나랏빛을 갖고자 하였다. 나랏빛을 갖고자 하였으니까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보상운동 말하는 거죠. 국제보상운동과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 진보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뭐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미 1898년도에 거의 이제 해산이 됐기 때문에 별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청군의 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건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관련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국채를 갚자는 취지로 전개되었다. 4번이 되는 거죠. 통신사가 에도막부에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도막부 이미 이제 이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도고 에도막부 같은 경우는 1868년도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가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헤이그 만국 평화의 회의를 제창한 이는 누구인가? 자,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즉 헤이그 특사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기를 수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의 특사 파견을 빌미로 뭘 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가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인
그러니까 대한 이제 강복군 말하는 거죠. 대한 강복군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은 뭐 국내 진공 작전 뭐 이런 내용도 되겠고 미얀마 전선 나왔죠. 정답은 1번. 항토현 전투는 대한 이제 독립군, 대한 강복군과 관련 없이 통합 농민 운동이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해진 것은 대한 독립군단이었고, 그 다음에 종족 상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종족 상성하고는 전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뭐 이거는 이제 김여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분은 이제 단제라는 호를 쓰셨고, 그 다음 대한민국 매일신보의 독사실론과 조선혁명선을 작성하였다. 이분 신채호 선생이 말하는 거죠. 별무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 윤관이고 척합의를 건립하였다. 네, 공성대원군이고 우리나라의 재정은 소파 방정한 조선 상고사.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대통여지도를 제작한 것은 김정호. 1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네 며칠 전에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나? 그럼 들었지. 그래, 땡땡의 단원이 활약이 대단하더군. 자, 가의 단원 같은 경우 의열단 말하는 거죠. 의열단의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독립문 건립은 대한 독립협회, 물산장려운동은 이제 물산장려와 관련된 내용이고 뭐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김원봉 중심으로 조직된 거 맞습니다. 3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는 신민회. 항모제 개강권 요구 처리한 것은 봉안회니까 3번. 다음 내용의 일기가 쓰였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찰 군수 면장이 주민들에게 일본식 성병으로 고칠 것을 강요했다. 자, 창씨기명 말하는 거죠. 이대용 같은 1930년대에 있었던 민족 말살 정책이니까 집현전 근무하는 것은 조선에 되었겠죠. 은병은 이거 고려고 한국시민서사 3번이 되죠. 조선 형평사는 1920년대에 있었고 지기하모는 강무기역의 하나의 이제 일환으로서 1897년도에 이제 시행됐었죠. 강무기역은. 18번 밑줄 친 이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8년 실시된 선거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 선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 선거다. 5.10 총선거로 인해서 설명 옳은 것은 뭐 제헌국회가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뽑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보시면은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9번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오늘 대담에서는 이 운동을 30주년을 맞아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30주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이한열군의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자 시민들의 저항의 열기가 고조되었고 호언철폐, 독재 타도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운동이 흔히 6월 민주항쟁 말하는 거죠. 자, 신민회가 해산되는 결과는 이거는 뭐 이제 105인 사건 말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죠. 2번이고 통감부가 설치되는 기기는 이제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여 전개되었다. 이건 아마 6.3시 말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의 원인이 된 것은 4.19 혁명. 다음 회담이 추진한 정부의 통일정책. 지금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을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 남북 간 교류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자, 남북 정상이 지금 처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처음이 나왔으니까 이거 아마 김대중 정부 때에 대한 정책이니까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승만 정부 때고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요운형과 관련된 내용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 3번 맞죠? 파리 강화회의를 대표로 파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반민족회의특별조사위원회 또한 이승만 정부니까 정답 3번. 지금 선택지 이거만 봤을 때 솔직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이라 했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1번부터 5번부터 쭉 보면은 3번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까지 20번까지 쭉 풀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문제 난이도는 엄청 어려워. 뭐 2023학년도에 비해서 꽤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